자, 안녕하세요. 북스런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허무제의 하나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허무제가 즉위할 때 나이가 어린 나이로 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풍태후가 섭정을 했죠. 문승제왕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균전제도 허무제가 이제 실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풍태후 때 이제 섭정 시기 때 했던 거고요. 이제 그 허무제가 즉위할 때 하나 정책을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 정책의 목적이 뭘까요? 이건 뭐냐면 이제 선배족이 그 유목민족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약간 중앙집권적 성격이 좀 약해요. 네, 부족장들이 그 뭐냐면 마음만 먹으면 예전에 유목국가들처럼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이제 그 다른 데로 이렇게 도망을 가자 수 있잖아요. 아 잠깐만요.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많이 꼬여 갖고 처음부터 예 다시 할게요. 예.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초창기 때 좀 꼬였네. 자, 안녕하세요. 북스런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가지고 그 홍우제 하나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 볼게요. 홍우제 하나 정책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자체는 이제 별로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그 홍우제 하나 정책의 어떤 영향? 요런 것들 인제 뭐냐면 좀 언급되는 내용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홍우제가 즉위할 때 어린 나이로 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친정은 못하고 통태우가 이제 섭정을 했어요. 섭정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균전제라든지 뭐 삼장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홍우제가 했던 게 아니라 통태우가 했던 거야, 통태우가. 예. 그래서 인제 홍우제가 성년이 되고 나서 직접 인제 친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제 한화 정책을 이제 했는데 한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선배족의 문화나 언어 이런 것들을 뭐냐면 그 뭘로 한족의 언어와 풍습으로 바뀌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단순히 문화와 언어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시스템조차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려고 했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선배족 같은 경우에는 유목민족이잖아요 원래. 그리고 유목민족들은 부족장의 힘이 상당히 커요. 예 또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마음에 이제 그 황제나 왕 칸의 마음에 안 들면 얘네들은 자기 부족장들이 이제 부족민들 이끌고 다른 데로 가 버리면 그만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한족 같은 경우에는 농경민족이죠. 농경민족은 이제 한 곳에 딱 정착하면서 살잖아요, 토지에 정착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전부터 주문의 왕자들 왕조들은 그 토지를 매개로 해 갖고 이제 뭐냐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민들을 통제를 했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런 문화들이 있었죠. 황제의 말을 인제 명령을 내리면 그 말에 수응하는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제 선비족 문화나 이런 걸 통치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황제권을 강화시킬 수 없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인제 중화의 어떤 천자로 바꿔서 뭐냐면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인제 이와 동시에 인제 뭐냐면 예전에는 호황이 이렇게 분리돼 있었잖아요. 56 국까지는 이제 오랑캐, 오랑캐대로 한족, 한족대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차별 정책에서 벗어나서 한원 합치는 호환 일원화 정책을 포방을 했다. 예.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그 내용을 보죠, 내용을. 자 풍태우가 인제 하나정책 본격화됐던 것은 인제 낙양청도 이후에요. 예. 이 낙양청도는 인제 그 의미가 있는 게 형성은 그 당시 인제 북의 초창기 때 수도였죠. 예. 근데 여기는 인제 그 선비족 귀족들, 선비족의 부족장 세력들이 너무 컸던 곳이죠. 근데 여기에서 인제 개혁을 하려면 반대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수도를 남쪽으로 좀 옮겼어. 이 낙양으로. 예. 낙양으로. 그래서 인제 이걸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한화 정책을 추구하려고 했다. 그래서 부족 세력의 근거를 벗어나서 한화 정책을 확실히 해서 선비족의 어떤 그 사회를 농경 사회로 변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 좀 부수적으로 알 게 뭐냐면 인제 형성에서는 앞에 운강석고를 인제 뭐냐면
조성을 했죠. 근데 낙양 같은 경우에는 뭘 조성했냐면 용문석굴을 조성했어요. 예. 따로. 운광석굴이나 용문석굴을 조성했던 게 뭐냐면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황제의 위험을 깨우려고 했던 거죠. 예. 왜냐면 유교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겠죠. 유교는 이제 중화사사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용문석굴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불학연합제사.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유목민들이 했던 제사를 폐지를 해 가지고 뭘로 이제는 중국식 제사를 해요. 네. 중국식에서는 황제가 해 갖고 하는 주로 뭐겠어요? 봉선의식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보이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호환경을 장려했죠. 그 과정에서 인제 뭐냐면 이게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딱 이제 그 당시엔 또 신분제사이다 보니까 선족 분종령을 제정을 했어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호석과 호언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선비족 풍습과 선비족 원어를 금지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어를 강제시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호성. 그러니까 이제 그 선비족의 어떤 성 있죠. 보통 선비족의 성들은 부족 이름을 갖다 붙이거든요. 혈족 개념이 아니라 부족 개념이 강했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한성화시켰어. 혈족 개념은 이제 강한. 그래서 자신도 인제 뭐라고 했냐면 원시라고 했죠. 한족풍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음. 참고로 인제 한족들은 이제 성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단성이죠, 단성. 단성 위주야.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성을 이제 위주로 우리나라도 인제 단성인데 이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예. 하여튼 단성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중국의 가족법에 따라서 동성도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은 성이 나면 동성불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동성불혼을 따랐다. 예. 이성의 경우 양자로 삼지 않는다는 근기가 호족에게 적용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자를 삼더라도 자기 이제 일족안에서만 양자를 삼아요. 어, 그런 것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동성불혼이라든지 이런 이제 양자제도 이런 것도 고려나 조선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이제 순차적으로 받아들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동성불혼이라는 제도가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같은 그 부족 안에서는 이제 성 안에서는 결혼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유교가 이제 전립 보급되면서 고려나 조선을 거쳐 갖고 인제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간제 개혁을 해서 북이 고유의 간제를 모두 소멸하고 그리고 인제 여기는 뭐냐면 인제 이거는 소멸한다는 것은 이제 존중의 부족제를 바탕으로 한 간제를 없애고 이게 중국식으로 바뀌어서 황제의 어떤 그 권한을 강화시켜 놨다. 예. 요런 것들이에요. 중국식 간제를 받아들여서. 그리고 청간과 탁간을 구분하고 윤회관과 유계관을 구분해서 각각 국부를 나눠서 동진 나누는 그 등 위진 이래의 귀족제 관제를 그대로 채용했다는 거. 그다음에 성족 분종을 볼게요. 자 이거는 하위 일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인제 단순히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피까지 섞이자 결혼을 통해서. 예. 그 목적에서 인제 한 거죠. 그래 갖고 가문의 격을 이제 서로 나눠서 격에 맞는 그러니까 선비족 가문이나 그다음 한족 가문을 이 격을 나눠 가지고 서로 간에 통합권을 형성해 주는 거야. 예. 통합권을. 그래서 인제 요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는 1 단계 이제 2 단계 요렇게 내용이 있는데 뭐 1 단계, 2 단계 합쳐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자 일단은 선비족의 귀족들 있죠. 여기는 귀족사에서만 적용되는 거야. 선비족이든 한족이든. 그래서 선비족의 상위 귀족인 선비족 8성 있어. 그다음에 이제 한인들 귀족들도 4성으로 나누죠. 대개 이제 상동 귀족을 바탕으로 해 갖고 인제 있는데 이들이 이제 명문 귀족이었거든요. 예. 그래 갖고 이제 있는데 이렇게 나누고 이들끼리 통혼을 가능하도록 한 거야. 이렇게. 음. 그래 갖고 이렇게 해서 인제 주로 통혼권이 인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인제 주로 인제 그 선비족 팔성은 동우제 당시에 최고 간직이 있었던 가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족 중에 최고 높은 가문이죠. 그리고 한족의 상속은 이제 상동 귀족들을 주로 얘기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높은 간직에 이제 임명하죠. 그래서 청간에 임명해요.
청요직이라고 하죠. 요거와 비슷한 천간에 임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2단계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의 호족들은 이제 또 뭐냐면 불합대인의 후예인가 간저의 고조를 가지고 또 나눠요. 그래 갖고 인제 좀 높은 애들은 성, 그다음에 좀 낮은 애는 족, 이런 식으로 인제 나누는 거야. 요것도 이제 요렇게 나누고 그래 갖고 인제 이런 식으로 나눴다. 그래서 얘네들도 인제 요렇게 통운권이 형성되는 거죠. 요렇게 통운권, 요렇게 통운권, 이렇게 통운권.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서로 인제 뭐냐면 가문의 격이나 뭐 간직 등등을 고려해 갖고 이렇게 집안을 나눠서 집안끼리 이렇게 인제 통합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호환이 일원화를 깨려고 했다. 예. 선비족 제도와 그 중국의 어떤 귀족들을 이제 뭐냐면 묶어서 호원 일원화를 있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몽골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거, 중국적 몽골. 그래서 이렇게 유목사회 부족에서 중국적 몽골을 만들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남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 권력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문벌이 형성이 됐던 거고요. 예. 근데 이에 반해서 북조는 임의대로 이렇게 인제 제도를 통해서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거야. 임의대로.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귀족간의 어떤 질서를 부여해서 임의대로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만들었다. 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국가 주도의 어떤 귀족제가 확립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또 무슨 제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위진남북조 대표적인 이제 관리 선발 방식이 국fun중전제잖아요. 그래서 요걸 또 국fun중전제와 접목을 시켰어요. 원래 이제 국fun중전제는 남조 때 이제 어떤 그 사회적 귀족들이 이제 그것을 간에 진입할 때 이제 했던 건데, 자, 이 국fun중전제와 결합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주도의 귀족제를 국fun중전제와 결합을 시켰다. 그래서 국분중정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북쪽 하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뭐냐면 실시한 건 아니에요. 가끔씩 실시했는데 이걸 이제 제도화시키고 국가주의 귀족제와 결합시킨 거는 요 뭐냐면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홍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귀족의 문벌의 등급을 한계권이 개입해서 정의를 했다. 예, 네,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뒤에 넘어가죠. 결과를 보죠.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그 얘들은 선비족 중에 상위 뭐 10% 정도고 나머지 90%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상위 10%, 그러니까 이제 낙양에 있는 하나된 상층은 선비족 상층은 그 뭐냐면 하나 됐지만 나머지 90%들은 되게 하나 되지 않았어요. 얘네들 이제 주로 이제 어디 있냐면 병방을 지키고 있었죠, 병방. 원래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얘네들 군사적 힘이 강하겠죠. 그래서 얘네들 90% 병방을 지키고 있고 주로 육지내에 몰려 있었어, 육지내. 예, 병방을 지키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떤 거냐, 얘네들은 하나 됐는데 얘네들은 아직 하나 되지 않았단 말이야. 예. 그리고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인제 또 차이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비족 분열을 뭐냐면 초래를 했다. 요런 내용들 기억을 해 주세요. 이건 부정적인 결과죠.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선비족 사회의 분열을 초래했다. 그래서 낙양에 이주한 선비족은 한인호족과 혼인하면서 하나 됐고 간직을 독점해서 귀족화됐지만 앞에서 이제 북방에 계속 남아 있었던 국경을 지키고 있던 북방의 선비족들은 중앙 정부에 대한 불만을 심어줬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갈등들이 뒤에 이제 호명제 때 육진의 반란으로 이제 뭐냐 폭발되죠. 예. 그래서 육진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쪽을 지켰던 선비족을 얘기야. 선비족, 선비족 북쪽을 이제 경비를 했던 선비족들 있는데 잠깐만 보면 위치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뒤에 있다 앞에. 예. 예. 이 아틀란스 중국사에 있는 건데 여기 위에 있는 북진 6개의 진이 있죠. 예. 이게 예. 오기진, 뭐 무명진 등등등 6개의 진인데 요게 이제 육진이에요. 여기에서 중심을 갖고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것은 인제 뭐 황제권이 강화됐다는 거죠. 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선비족을 재편성했다. 그래서 호환 양족은 귀족제와 보편적 제도를 묶음으로써 호환합작의 국가를 변화시켰다. 예. 그래서 유목민족 문화와 한족 문화 융합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하나 정책 결과 이 호환 선비족 사회가 분열됐고 육진의 반란이 배경이 됐고요. 요거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후기 정권이 동서로 분열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동이와 서이로 이렇게 분열되는 계기가 되었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인제 육진 반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면 육진은 이제 난이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 육진의 반란은 인제 뭐냐 나는 이제 진압을 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누가 부각이 되냐면 그 당시 이제 이주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각이 돼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부장들이 있었죠. 그 부장들이 이제 한 번씩 들어왔던 인물들인데 우문태, 고환 그리고 예전에 이제 후경 같은 사람도 있죠. 원래 후경이 이제 그 부귀의 장수였죠. 예.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인제 뭐냐면 동서 분열이 나죠. 예. 그래서 고환 같은 경우에는 인제 동의를 인제 세우고요. 황제를 따로 모시고 그리고 또 오문태는 서인을 세우죠. 황제를 또 따로 모셔서. 그래서 동의는 이제 뭐냐면 북제가 되고 그다음에 서희가 북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의 서희 위치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제 여기 보면 인제 호환 차별 체제에서 이제 호환 이동 체제도 변화됐고 문화 병영 현상이 나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인제 사회문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문화 접견이 나가잖아요. A 문화와 B 문화가 이렇게 접촉을 장기적으로 하면 새롭게 이제 A 문화도 아니면서 B 문화도 아닌 새로운 C 문화가 형성되잖아. 예. 근데 이제 대개 보면 인제 문화적 수준이 한족 문화가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선비족 문화하고 이제 한족이 되면 선비족이 한족이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이게 혼합된 문화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북조 치하의 한인 정치인과 무력이 강화를 촉발시켰고 호문제 한화 정치가 한인들에 끼친 영향을 보면 선비족 무력에 대항할 수 있는 정신력과 무력을 지녔고 이들 바탕 군사력 강화에 그 중국을 통해 원동력이 됐다. 근데 여기는 뭐 어디에서 끌고 와 갖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건 분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동서분열은 이제 보면 하나 정책의 모순, 그다음에 동서분열 이렇게 이제 쭉 있는데 동서분열에서 아까 지금 했던 얘기 있죠. 그래서 공안과 웅태가 각기 아, 그 서희하고 동해를 세웠고 그 과정에 이제 그 뭐냐면 이전에 그 이주영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주영이 인제 와 가지고 병사를 이끌고 북이 조정에 들어가서 숫대반을 만들죠. 그래 갖고 그때 인제 그 실권자였던 영태우를 잡아다가 체포시키고 그 일족들을 항아에 인제 던져 버려. 네. 신하 2천 명을 죽이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항의 변이라고 하죠. 요거 외워 두세요. 항은 그 당시에 인제 연호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19년 기출문제 나왔고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주영의 부하 장수였던 사람이 각각 동이와 서희, 북지와 북주로 이렇게 연결됐다.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인제 동리와 서희의 위치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데 여기 좀 볼게요. 여기는 인제 뭐 지도는 안 나왔지만 일단은 요거와 연결돼 있죠. 북제는 인제 동이고 동이가 세워 갖고 북제가 된 거고 서희가 세워져 북주가 되는 거예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가 인구가 많겠어요? 네 요쪽이 많겠죠. 여기가 인제 항하, 중, 중하류 지역이잖아요. 예. 근데 북주보다는 인구가 많죠. 근데 실제적으로 통일했던 국가는 어디냐? 북주야. 북주.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예. 상대적 인구나 이런 것들이 자원이 딸려 있는 북주가 오히려 더 떨어진 북주가 나중에 북제를 먹고 결국에는 위진남 북주 시대를 통일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다음에
먼저 동의와 이제 북제 형성을 볼게요. 자, 동의는 이제 고환인데 고환은 이제 이주영의 부하장수죠. 이 사람이 이제 어부의 동요를 세우고 정권을 장악했고요. 군사상 중심지인과 정치적 중심지가 이분화돼서 선비족의 지지를 상실했다. 예. 결국에는 왕실 내분이 계속돼 갖고 선비족과 한족 사이에 갈등이 계속됐다. 여기는 동의만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동의의 항제를 피하고 북제가 되는 거죠. 북제. 그래서 여기는 선비족과 선비족 간의 갈등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족과 또 한족 간의 갈등, 아니야 선비족과 한족 간의 갈등, 여러 갈등도 있었어. 선비족과 한족을 또 선비족 내의 어떤 갈등을 통합을 못했던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북주한테 이제 북제가 먹히는 어떤 정치적 배경이 되죠. 예,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주에 의한 하북 재통일 배경을 볼게요. 예. 요거 이제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건데, 일단은 우문태가 이제 장안에서 서유를 세웠죠. 그리고 이제 그때 서유를 세우고 우문태 아들이 이제 그 공기를 피하고 황제가 됨으로써 북주를 개창을 했는데요. 북주가 북제보다 좀 형세가 경제적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떨어짐에 불구하고 왜 하북을 통일했냐 이렇게 보면, 자, 우문태가 부병제도를 확대해서 북주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북제를 압도시켰다는 거. 부병제도는 원래 북이 때 만들어졌던 제도인데 이걸 이제 서희 때 확대 개편을 한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부병제 안에 여기 뒤에 있지만 국민 개병주의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민족에 상관없이 병역 의무를 부과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선비족이든 한족이든 아니면 다른 민족이든 똑같은 군대에 섞여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름대로 유대감이 생길 수 있겠죠. 군대 가보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이제 어떤 사회적 지위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계급화돼 통일이 되잖아요. 평등하잖아.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국민 의식을 이제 형성시켜 줬다는 거. 사회적 통합을 이뤘다. 이 부병제를 통해서. 자, 근데 왜 그 부병제를 이제 실시했냐? 선비족은 구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선비족만 가지고는 강력한 중앙을 유지하기 없기 때문에 그 선비족 중심의 어떤 그 군사제를 이제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한족이나 다양한 이민족을 포용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대는 이제 어, 해가지고 그 부병제는 또 뭐와 연결돼 있냐면 그 균전제가 또 연결돼 있죠. 균전제 뒤에 얘기했지만 북이 때 처음 실시했던 제도인데 북이 이후에도 이제 북주나 북제, 수나라 때도 계속 이어져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나고 뭐 훈련을 받고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그 장비 같은 것들, 군사 장비도 자기가 잘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땅을 나눠주고 그 땅을 바탕으로 해서 얻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군대를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 농경일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일을 하다가 농한기 때 네, 절충부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때는 이제 그 훈련소 있죠. 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게 돼. 그래서 그 국가 인식을 이제 고취시키고 북주 내 여러 민족의 융합을 단계를 촉진시켰다. 그래서 병력일처 농민은 교대도 변상하여 군사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교황에 들어가서 항병의 예비군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예비군들이 전쟁 시에 동원이 되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부병은 무천지 출신들이 이제 많이 됐어요. 거기 그 부병을 장악했던 애들이 무천진인데 무천진은 뭐냐면 앞에서 이제 육진 언급했죠. 이 육진의 하나의 진이에요. 네, 무천진이. 거기에 이제 이 무천진 출신들이 뭐냐면 장악했는데 이 신기족들 뭐라고 하냐? 예전에 신문이었죠. 네, 이거는 이제 강농 집단이라고 하죠. 그 강농 집단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아이고 비춤이 나왔어. 이 부분이. 그러면요. 네. 이게 뒤에 하여튼 이 강령 집단들이 권력을 장악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문태가 이들을 이제 귀족 장군들을 급을 나눴죠. 네. 그래서
8주국 12대장군 24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계부의 동상사가 임명했다. 얘네들 급을 나눈 다음에 계부의 동상사단 권한 계부라는 것은 제후에게 독자적인 어떤 간직이라든지 간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계부의 동상사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일종의 귀족을 삼아서 나눈 대로 독자적인 어떤 간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강동 집단이 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북주 때 만들었죠. 북주가 만드는 수당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당나라 그 초창기 때까지 건국 집단이면서도 그다음에 또 공심 집단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강농 집단은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한족하고 선비족이 서로 융합된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이제 한족 문화하고 선비족 문화 같이 있어. 얘네들은. 자, 그래서 의인을 보면 국가가 많은 이제 군사비 지출하지 않고도 국민을 모두 군사화시킬 수 있는 성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북주의 하복 제통을 배경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부병제도 얘기해봤고, 그다음 근거지 장하는 역대 이제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였죠. 여기가 이제 간중 지역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북제보다 북주가 좀 후진적이었어, 문화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비적으로 하나 되지 않고 선비적으로 하여금 하나 되지 않고 건전한 기풍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이때 건전한 기풍이라는 건 좀 막연하죠. 요거는 유목민족들 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고, 유목민족 문화를 유지하다 보니까 뭘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기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경제적 어떤 낙후성은 호족세의 발전을 둔화시켜 호족의 대토지 사회와 억제를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나쁜 거잖아요. 문화적, 경제적 후진적이었다. 예. 지금은 국력의 어떤 저하 요인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이 국력이 이제 좀 북주의 힘을 이제 저력을 가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 봐. 예. 자, 중농 억세 정책 같은 게 이제 중농 정책을 통해서 전쟁 도비를 해방시켜서 일반 농민의 항구지 개간과 수지 시설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계를 보면 일단 서해 우문 때 부병제는 간중 지방에만 국한돼 있었고, 군적은 일반 민호와 호적과는 별도로 존재했으며 완벽한 병력일치는 아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민호들이 뭐냐면 군대에 간 건 아니라는 거죠. 땅을 받은 일부 이제 호들만 평상시 농민은 농사 짓다가 군대에 가거나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사회와 경제를 볼게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이제 주요 계층이 뭐예요? 네, 문벌귀족이죠. 이 문벌귀족들. 이 문벌귀족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이제 후한 때 청류파라고 불렸던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탕류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인물평가를 하게 돼요. 청이라고 하는데, 자, 인물평가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뭐가 나오냐면 가문의 격이 만들어져. 어, 그래서 이제 가문의 격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어디에 반영되냐? 국품 중전제에 반영돼요. 그래서 이런 청이 집단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문벌 귀족들이 뭐냐면 국품 중전제를 통해서 그 당시 문벌 귀족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위진남북도 시대 때 주요 계층이었는데, 그럼 국품 중전제 볼게요. 자, 국품 중전제는 이게 쉽지만 은근히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 많이 나왔죠. 이건 그 쉬운 거는 다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은근히 이제 뭐냐면 못 쓰는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런 거 못 써가지고 떨어지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 예. 그냥 주는 문제인데. 예. 그래서 이걸 정확히 좀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국분적인 내용을 보면 위나라의 조비는 포항시대 때 관료를 도태시키고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에 숨어있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겠다 추천을 해갖고 선방을 의도로 이제 국군 중전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각 주 9년의 현지사정에 밝은 지역 출신 고관을 중정관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그들이 뭐냐면 지방의 청년을 추천하도록 했죠. 중정관이 이제
가날 지역의 학론, 지방 여론을 살피고 나서 덕망 있고 재주가 뛰어난 지방의 청년을 추천을 해. 그러면 중정단에서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9등급을 이제 9품을 추천하거든요. 네. 9등급을 추천해 이걸 품이라고 하죠. 이걸 항품이라고요. 네. 그래서 1등급부터 1품부터 해서 9품까지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면 한 품에서 정부는 4품을 내줘서 간품을 제수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보통 이게 1품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항실이 이제 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실이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지켜두고 실제로 2품부터 해갖고 9품까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되게 이제 2품 받았다. 내가 만약 한 품에 2품 받았다면 간품은 뭐야? 2품 플러스 4에서 6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초임직이 6품을 이제 임명받는 거예요. 되게 뭐 천연직 같은 걸 임명받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이제 인재 선발이지 실제적으로 요 학론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그 지역의 호족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 호족들은 후한말 때부터 인문평가를 하고서 이제 가문의 격을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가문의 격에 따라서 뭐냐면 상품이 매기죠. 예. 예, 그리고 중정관조차도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호족 출신이야. 그러니까 학론도 호족이고 중정관도 호족이고 등등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당시 지방의 호족의 자제들이 뭐냐면 이제를 통해서 중앙으로 들어서 문벌 귀족화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다, 변질됐다. 원래는 참신한 인재를 뽑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는 훌륭한 것이었으나 당시 호족 세력이 지방 사회의 여론을 좌우하기 때문에 학문을 장악했죠. 대개 호족의 자제들은 상품으로 이제 추천받고 고위직 관료 독점한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이제 그 호족의 자제 중에 제일 집안이 좋은 데는 뭐니 이품이라고요. 보통 1품 같은 경우에는 항실이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실 가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냐면 호족 그 자제들 이게 주는 2품이죠. 그래서 이품 가문이 있는데 이걸 이제 문지 이품이라고요. 그 이품 추천의 문지 이품인데 하는 유행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호족과 간품이 밀접된 문벌귀족이 탄생이 됐고 그리고 상품에도 제한 세력 없는 사인들은 한문 단품이라고 하죠. 대개 이제 요 한품을 받을 때 뭐 7품, 8품, 9품 이렇게 받는 애들 있잖아요. 이들은 이제 한문 세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품관리법은 한촌에 뿌려두고 있는 호족이 그들의 가문의 등급으로 배경으로 중앙의 간직에 독점하여 호족을 귀족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했다. 그래서 호족은 이제 지방사회를 뿌려두고 있는데 그 원윤성님 이렇게 낙사하지 마세요. 예, 여기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거든요. 예, 여기다 하지 마시고요. 예, 자, 이와 같은 이제 간인 선발 방식은 이 시대 사회 구조와 관련이 있다. 한대의 추천과 실험을 병행했던 한글 이선제에서 부품 간인법으로 전하는 가를 기반으로 항촌사회 붕괴되고 위진남북 시대 때 가문과 문벌 중심으로 집단적 종족사회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뭐냐면 가문과 문벌 중심의 어떤 사회가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대 인민은 가에서 곧바로 관인으로 이제 나갈 수 있지만 위진남북조 시대는 가문의 추천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문벌 귀족이야만 높은 간직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진 거지. 예,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남조와 관련된 거야. 위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위나라, 진나라 이렇게 남조 이렇게 있고 북조는 좀 사정이 다르죠. 북조는 남조처럼 이렇게 이제 위진 그 뭐야 밑에서 국가 권력 개입 없이 문벌 귀족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형성된 그 격에 따라서 이제 부품 중정제를 통해서 이제 문벌 기조가 됐잖아요. 근데 이 북조 같은 경우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도적인 거는 이제 국품관리법이나 이런 것들은 도입을 했어. 예. 그 가문의 격도 나눴어. 그런데 이거는 민간 자체에서 뭐냐면 만들지 않고 뭐예요? 예. 그거는 이제 뭐냐면 국가가 개입을 해서 만든 거죠. 임의대로 조직해갖고 만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국가가 간직해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다만 호족이 정한 항품에 따라서 추천된 현역자재 간품을 승인하는 불과해서 망권이 점점 약화됐다. 실제 인사권이 박탈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고의적 인사권이. 예.
근데 이거 누가 지금 계속 뭔가 이게 칠하신 것 같은데 이거 칠하면 안 돼요 지금. 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예. 지금 여기 누가 지금 이게 아 칠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인제 더 추가한 게 뭐냐면 잠깐만요. 이게 계속 보이네. 이게 뭐 오류가 있었나? 공유 중지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러면 요게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간품할 때 이 품. 그래서 예전에는 등급은 나는데 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간품에 품이라는 것을 도입된 게 위진남북 거기 뭐야 어디야 어 앞에서 언급했던 갑자기 생각나네 이 품이라는 걸 도입한 게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국분중전제. 이 국분중전제야. 그래서 국분중전제를 통해서 보통 이제 등급이 아니라 이제 품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이건 이제 신통계에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읽다 보니까 부품할 때 인제 우리가 부품 있잖아요. 이 품이 요때 도입됐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읽고 알았어. 그 뭐 추가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남조의 귀족 사회를 볼게요. 귀족 내 계층 분화가 발생됐고 이거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앞에 이제 후한 말기까지 인제 거슬려서 청이 집단 안에서 가문의 격이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격이 낮은 이제 격이 높은 세족과 한문 간의 엄격한 차별이 있었다는 거. 상대적으로는 항제라는 사람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지위가 낮아요. 항제 그 자체 그 집안 자체가 되게 무인 출신이고 한문 출신들이 항제가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항제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데 이에 반해서 그 밑에 있는 신하들 고위직 관료들은 대부분 황제보다 더 높은 집안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권력과 권위가 분열돼요. 남조사의 특징이. 자 그러면 권력과 권위가 분열된 시대였는데 대개 보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위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럼 권력과 권위가 뭐냐? 권력이라는 건 남을 이제 강제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권위라는 건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인제 우리가 인제 그 교장 선생님이 있으면 그러면 권력을 갖고 있잖아. 그렇지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대개 보면 일치하는데 이 시대는 좀 특이하게 권력은 뭐냐면 어 주로 갖고 있는 사람은 황제, 그다음에 인제 무인들, 그다음 한문세력들 얘네들 인제 실무진 같은 것도 있죠. 얘네들이 인제 권력을 갖고 있고 권위는 누가 갖고 있냐 하면 세족들이 갖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국가 권력과 동떨어지게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의회 위에서 만들어진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남조사의 특징이죠. 예. 그래서 권력과 권위가 분열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높은 집에 높은 관직에 올라도 집안 출신이 낮으면 그 그냥 낮은 관직의 문벌 귀족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 예. 아는 것조차도 상지조차도 거부를 해 버려. 예. 같이 앉는 것도 거부를 해 버리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징이. 근데 이에 반해 북조의 귀족 사회는 좀 다르죠. 예. 문벌 귀족화됐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국가 권력과 그다음에 그런 민간 그 사회 문벌 사회가 떨어져서 인제 뜨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와 갖고 문벌 귀족화 시켜주잖아. 그러니까 인제 권력과 권위가 분열된 게 아니라 권력과 권위가 일치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선비족과 한인 간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문벌 귀족 한인 귀족에 의해서 더 국가의 우위성을 보였던 그래서 국사 피살 사건에서 볼 수 있고요. 자 귀족제 후퇴해 볼게요. 북조는 인제 황제권 강화와 중앙집권 체제, 귀족사회 자체의 모순 때문에 인제 했는데 근데 인제 후퇴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제 그 당나라 때 귀족 있잖아요. 당나라 때 귀족의 대표적인 귀족이 인제 강릉 집단에서 인제 파생된 대북 귀족들, 그다음에 인제 상동 귀족들 는 당나라까지 쭉 가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인제 초창기 때 지배층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추천무 있죠. 그래서 인제 가고제를 통해 등록해 갖고 얘네들이 하죠. 그래서 말기 때 가서 인제 무너진 거고 남조는 이제 귀족이
완전히 무너졌죠. 이 강남 귀족들. 어. 얘네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권력과 권위가 분열됐는데 시간이 들면서 인제 뭐냐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요 처음에는 이 문벌 귀족들이 나름대로 이 권위도 있고 예전에 명망도 있고 학식도 있고 그랬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점점 이게 그 문벌 귀족들이 인제 점점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예 무식해지고 학문적 실력도 없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능력도 별로 없어. 행정적인 능력은 한 분들이 가지고 있고 군사적인 힘도 없죠. 예. 거기다가 인제 많은 우리 일부 인제 뭐냐면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갖고 있지만 상당수 문벌 귀족들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갈 거 강국지로 돌아갈 걸 생각해서 뭐냐면 경제 활동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력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예전에 조상들이 잘나서 그냥 그 가문의 어떤 그 권위에만 유지될 상황이었거든요. 실력도 없이. 근데 이게 인제 언제 터져나가냐. 후경의 난 때 이렇게 이제 속빈 강정이 드러나게 되죠. 결국에는 이 강남 귀족들은 그 뭐냐면 문벌 귀족사회가 붕괴된다. 강남 귀족들은 이 후경의 난을 계기로. 그래서 이제 귀족사의 모순으로 귀족은 황당의 실망을 잃고 정치를 이뤘다. 황당이라는 것은 예전에 자신들의 가문의 격이 결정됐던 향론이죠. 근데 남천 남 밑으로 인제 이동했잖아요. 남일을 하는 과정에서 한강의 근거지가 없어지잖아요. 네. 거기에다 인제 한강에서 오랫동안 쌓아놨던 이런 정치력, 경제력, 학문적 실력, 그다음에 행정적인 능력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서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정치를 잃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후경의 난 때 여기 붕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남조는 황제 중앙 집권 정책도 거기에 인제 또 항목하죠. 그래서 양날 무제 때 구품제를 18분제를 인제 반제로 이제 바꾸고 학문 이하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 오간을 설치해서 개인적 능력에 따라 선발한다. 그래서 황제 입장에 볼 때는 문벌 귀족보다는 능력 있는 이제 한문 세력들을 많이 등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문 세력들이 점점 힘이 커지면서 인제 문벌 귀족수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북 쪽에 오면 이제 지방 분권적 귀족 체제는 서서히 그 힘을 잃게 되고 이에 대시해서 중앙 집권적 황제체가 그 힘을 발휘하겠다.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요게 인제 쭉 넘어가기 전에 여기 좀 약간 보충을 할게요. 여기 보면 남조 사회의 이제 특징 중에 여기 좀 잘 안 데 귀족 사회의 어떤 그 관점에서 좀 볼게요. 잠깐만요. 음 제가 찾아 놨는데 이게 적어 놓은 게 어디 날라갔어. 예. 잠깐만요. 이게 어어어. 여기 있네요. 예 남조 시대 때 특징 같은 거 정치 특권 같은 거 있는데 뭐 종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얘기하고 각자 보시고 몇 페이지에 보충에 220 페이지 펴 보세요. 앞에 이제 사회적 신분과 정치 신분이 따로따로 논다고 했죠. 사회적 신분이라는 것은 인제 냐 권위를 바탕으로 한 문벌 귀족 신분제고요. 정치적 신분은 간이 개입해 갖고 인제 권력에 의해서 유지된 권력 의한 신분제인데 남조는 이게 일치되지 않은 그래서 권력과 권위가 분열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권력은 권위가 있고 근데 권력은 또 따로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그러면 그 당시 문벌 귀족들이 어떤 정치적 특권을 갖고 있냐 이렇게 이제 보면 일단 국분 간입법에 의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제 예전에 실력이 있을 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점점 없어져. 그래서 인제 어 어떤 말이 있었냐면 상품을 받은 자는 한문 출신을 하품을 받은 자는 세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음. 그리고 "물이 평탄하게 흐르듯 버스길 나갔다가 가만히 앉아도 공경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어도 자기 집안 출신이 좋으면 올라갈 수 있다. 금수저 출신이면. 그다음에 "공의 집안에서 공인하고 경의 집안은 경인한다."
예, 금수저에서 금수저가 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간직과 독점을 세습해갖고 높은 간직에 올라갔는데 얘네들이 처음에 올랐던 천효직이 어디냐? 어, 이게 비서당과 자저당이야. 예, 저자당, 자저자당인데 자 이게 유명한 뭐 특별한 이제 능력 있는 간직을 능력이 발휘할 수 있는 간직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한직이야. 그럼 왜 한직을 원하냐? 이게 천효직이었던 거게 뭐냐? 일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대개는 일이 없고 빙빙빙 놀다가 한 달 정도 하다가 다음 간직으로 넘어가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 문벌귀족 천효직 코스들은 능력 있고 어떤 행정적 실무 있는 어떤 그 간직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한직들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일은 없으니까 편하죠. 몸은 편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행정적 실무는 이제 못하는 거지. 대부분 그 밑에 한문세육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얘네들은 또 복지권, 명예권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동진회 때는 백적과 항적 구분해갖고 자신의 백적에 편입시켜. 물론 그 밑에 예송민도 다 편입시킨 거예요. 예. 여기 자기 딸은 상호인, 그 상호 서민계층도 포함시켜갖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뭐냐면 그 얘네들은 이제 그 요요 가야 되는데 요요가 안 가고 그 백적에 편입되면서 면역권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귀족들이었던 그 지배력을 강화시키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형법상 특징도 있는데 사서 간의 적용법이 구분되고 그 적용의 차이 있다. 예. 그래서 똑같은 제도도 이제 문벌 귀족들 사서는 사족들은 좀 낮게 처벌받는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서 간의 사서라는 것은 이제 사인하고 서인을 얘기해요. 한문세역과 그 사인세력들 간의 어떤 그 차이인데 취하권에서 차이 있고 그다음 사인들에게는 문벌 귀족들은 관세와 시장세를 면세받고 그다음에 사인의 처를 처벌 삼는 걸 금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고 권력이 많더라도 지방이 낮은 사람이 감히 뭐냐면 이 그 문벌 귀족들 출신의 딸을 취해서 결혼하는 걸 금지시켜. 근데 이건 말은 이제 금지인데 실제 결혼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집안은 완전 문벌 귀족은 어떻게 천한 것들에게 자기 딸을 보내냐 하면서 왕따를 당했다고 그래요. 예.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그 그쪽 내용은 이제 제가 강제종부사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건데 뭐 굳이 여기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남북조 시대 통치 조직과 사회경제 구조를 볼게요. 여기도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되게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제 이런 것들 간제나 지방 제도가 나중에 이제 가족을 그 수당 시대 때 바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때와 당나라 때 넘어간 수당 때 넘어간 가족이 체제가 형성이 됐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당에 영향을 줬다. 이 정도만 이제 컨셉을 잡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위진남북시의 간제 성격 중에 눈여볼 삼성 체제가 완성이 됐어요. 원래 이 삼성이라는 것은 그 한나라 때 어디에 있었냐? 중서 문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중서성, 문화, 상서성인데, 자, 요 삼성은 원래는 서부에 있었던 서부 아래에 있었던 그 당시 내조였어요. 외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항실의 어떤 개인적 업무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던 건데, 예, 앞에도 말했지만 무제 때 예, 자신의 권력 강화하면서 요 내조를 강화시키면서 상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죠. 그 독립돼서 이제 위진남북주의 독립된 간서가 돼.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격분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한때 때는 내조였죠. 근데 위진남북조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이게 국가 기관이 되면서 점점 외조화돼. 그래서 이제 수당 때 들어가면 이게 외조로 이제 바뀌잖아요. 중소성, 문화성 이런 것들이 원래 내조 기관이었다가 그래서 이제 위진남북조의 분벌 기준은 중앙의 요진 상서, 중서, 문화의 고위 간직을 독점하면서 황제 독재 체제를 억제하고 귀족체를 구축해 나갔다. 그래서 원래는 이 내조 자체가 황제권을 강화시키는데 그걸 했는데 위진남북조 시대 되면서 이게 외조화되기 시작하면서 여기를 이제 누가 장악했냐? 문벌 귀족들이 장악해서 오히려 황제권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야. 예. 그래서 여기 성격이 좀 변화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순화 당나라 때 제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서성은 이제 이때 국가 중대상에 에 직접 관여하면서 통일권을 제한을 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성은 황제 조치과 법령의 신사, 거부권을 장악을 했죠. 그다음에 상서성은 고위관직의 인사권을 장악했다. 뭐 있고, 다만 이 상서성 중에 이제 이부와 관련된 그 권한들 내용인데 실무적 업무도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당의 이제 바탕이 되죠. 자, 근데 이런 형상들 원래는 이제 내조였다가 국가기관 외조화 형상은 요거만 보인 게 삼성육부만 본 게 아니야. 전에 이제 삼국구경제도 있었죠. 요것도 비슷하죠. 예. 원래 삼국구경은 전국시대 때 내조였어요. 근데 점점 권한이 커지면서 외조화되는 거죠. 지난 시대 때. 요거하고 비슷한 경로를 이제 밟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지방제도를 볼게요. 원래는 이제 군현제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라는 것이 이제 전환시대 때 처음에 생기면서 얘네들이 이제 상위 일종의 행정구역이 된 거죠. 그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제 이런 삼천구조가 이제 딱 부져지는데 그 주 군현 중에 이제 제일 높은 게 주자사죠. 예. 군현의 이제 군수나 군의 태수나 현령을 이제 통과하는 그런 위치 있죠. 그래서 이제 주자사가 주의 민정, 군사, 지방권을 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관을 임명하고 그 밑에 이제 속관들 다 임명을 한 거야. 오늘날 말하면 경기도 그 지사가 뭐 이렇게 그 경기도에 있는 구국공무원, 칠국공무원 다 임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이게 없지만 군사권도 장악하고 있어.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순화 때 이제 뒤에 있지만 중앙집권 가면서 이제 자사의 권한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중앙으로 이제 흡수 통합을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게 되죠. 황제권 강화해서 강화 차원에서. 자, 이는 지방 국가와 더불어 이 주자사든 귀족세력이 장하니까 귀족세력의 성장에도 크게 작용된다. 그래서 이제 의는 지난 시대 때 상공체제에서 수당 시대 때 삼성 육부체 발전은 가도기 정치체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북위의 군전제와 삼장제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 삼장제, 군전제, 세역제라고 하죠. 또 하나가. 요거 연결돼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네. 그래서 삼장제를 통해서 민을 파악한 다음에 행정제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통해서 군전제에 땅을 나눠주고 군전제를 나눴으니까 공짜 나눠준 게 아니죠. 그만큼 또 세금은 그건 세역제죠. 이게 뒤에 조용조하고 이제 하는데 그 군전제, 삼장제, 세역제 삼일체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요게 은근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시험 문제 3번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95년도에 한번 독립된 문제가 나왔고 06년 13년도 문제는 약간 다른 데와 이제 끼어가지고 같이 나왔어. 예. 그래갖고 여기에서는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군전제를 강조되잖아요. 북의 군전제나 당나 군전제나. 근데 의외로 안 나오더라고. 여기는 독립된 문제. 좀 약간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게 관련된 내용이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 한의중이나 뭐 동계도 있는데 거기 강자중수사 보면 되게 자세히 돼 있어요. 강자중수사 보면 아주 꼼꼼하게 돼 있는데 근데 굳이 그 강자중수사의 그 어려운 내용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요. 거기 자세한 거는 강자중수사 읽어보시면 있고 근데 이제 뭐 임용 시험에서는 신동계라든지 그냥 한의중 정도만 수준만 봐도 웬만한 거 다 맞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근데 그 수준에서 좀 할게요 그냥.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군전제가 이제 북위가 이제 처음 실시했지만 북위의 군전제 외에도 북주, 그다음에 북제, 그다음에 순화 군전제, 당나 군전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다 볼 필요 없고 북위의 군전제하고 당나 군전제만 좀 볼게요. 이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뭐냐면 북주라든지 북주, 그다음에 수의 군전제는 요걸 넘어가는 어떤 가도기 형상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이. 예. 자, 근데 뭐 여기까지 다 이제 뭐냐면 비교해 갖고 볼 필요 없어 갖고 중요한 2개 제도만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보고 군전제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북의 그 군전의 당의 군전제는 원래 목적은 이제 호족들, 당나 문벌 귀족들이죠. 대토지 소유를 금지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 금지했다고보다는 여기는 금지됐지만 일종의 제한을 했고 제한을 했다. 예. 그리고
국가가 통제를 했다. 예전에는 국가 통제 밖에 있었는데 국가 권력에 기입해서 통제를 했다. 이런 개념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재정의 어떤 기반 확립, 학문지 기관, 농민생활 안정 이런 것도 있고 차이점이 있죠. 일단 지급 대상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국외 군전제는 성인 남녀 소 노비 되게 노동력 기준이야. 여기에 눈여볼 게 소와 이제 노비를 이제 인정해 줬다는 거는 어떤 측면 인정한 거야? 그 당시 호족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인정을 해 줬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제 뭐냐면 막는 게 아니죠. 호족들이 예전에 토지들은 이제 국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 국가가 파악하는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군전제 안으로 그리고 나서 얘네들 기득권을 이제 소와 노비를 주면서 예 기준을 이제 노동력 기준을 지급하면서 이제 인정해 줬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호족들은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호족들에게 호족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냐면 어 소와 노비를 이제 합쳐 가지고 지급 대상으로 해서 포함시켜서 그냥 추인해 줬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다음 북의 군전제 지목들을 보면 뒤에 좀 자세히 설명했지만 여기에서 보면 노전, 상전, 배전, 마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당의 군전제는 좀 차이가 있죠. 일단 당나라 때는 인구가 늘어났어요.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이제 민의 수가 늘어나니까 인제는 특별한 거 아니면 이제 주로 성인 남자들, 정남들에게 주죠. 물론 중남이나 여자들에게 주긴 하지만 이건 인제 뭐냐면 홀로 이제 가장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정돼서 주는 거고 실질적인 기준은 성인 남자들에게 줬다. 정남에게 줬다는 거야, 정남. 정남은 20 세에서 이상까지 인제 60 세까지 어 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지목도 좀 다르죠. 그 영업전, 구분전, 뭐 관료전 이런 이제 이름으로 이제 지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북에 이제 군전에 들어올게요. 어 군전제의 이제 그 시행 배경을 보죠.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목민족인 요소와 그러니까 농경민족 요소가 이제 같이 있는 거야. 배경이 있어. 왜냐면 이제 북이 자체가 선비족 사회하고 한족 사회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줬고 또 그 당시에 또 사회적인 어떤 배경 있죠. 경제적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유목민족의 탁발족이 농경민족의 한족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취해진 구체적인 정책이고 당시 호족대 대토지 소유에 대한 국가 권력의 대응 측면이었다. 그래서 이제 계속된 전란으로 무정부 상태에서 하복지역의 국가 권력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군전제가 시행됐다는 거. 그래서 국가 권력이 개입해 갖고 토지 소유권 분쟁이나 토지 수요 불균형 그리고 유목민 그 당시 이제 유민들을 끌어모아서 국가가 이제 토지를 주면서 안정화시킨 다음 세금을 거두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개 보면 그 일반 민들이 그 호족들이 예속화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나눠주려면 민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될 거냐. 그래서 그 예속화된 농민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제도가 필요하겠죠. 이게 뭐냐면 삼장제야. 그래서 삼장제가 먼저 실시하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민을 파악한 다음에 균전제를 인제 뭐냐면 실시했고 균전제를 토지를 지급한 다음에 또 뭐냐면 이걸 바탕으로 인제 세역제. 세역제라는 것은 세금과 역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에 실시했던 이제 뭐냐면 제도의 명칭은 아니에요. 예. 그냥 세역제라는 게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별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역제로 할게요. 그래서 삼장 설치를 가능해 줬다. 또 이거 외에도 인접적 배경이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건데 유목민족 요소와 농경민족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빠져 있지만 인제 강제종사나 그런 데는 있어요. 자, 일단은 농경민 그 한족들이 인제 있었던 배경, 이념적 군전제 배경은 당연히 정정제죠. 보통 토지 개혁의 어떤 모델이 됐던 게 다 대부분 그 정정제야, 정정제. 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유목민들은 인제 뭐냐면 예전부터 유목사의 어떤 정통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줬어요. 예 공유 이런 그 공유 중심들. 왜냐 유목민들은 인제 뭐냐면 그 너무 그 유목 부족 안에 어떤 절대적 빈곤자가 많이 생기면 유목 사회를 유지가 안 돼. 왜냐면 얘들이
소 적어도 소나 양 같은 그러니까 말이나 양 같은 거를 한 대여섯 마리는 가지고 있어야지 유목사에 끼어 가지고 유목 경제를 영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못 먹고 못 사 갖고 이제 말 한 마리도 없고 양도 없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도태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유목사회가 해체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최하층 유목민들에게 적어도 얘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말이나 양 같은 걸 공유해 주고요. 그다음에 또 약탈품 같은 것도 서로 이제 공유하잖아.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유목사회가 유지가 돼요. 자, 토지 이런 것들이 인제 유목민 사회였는데 얘네들이 이제 농경화되면서 이런 관념들이 계속 이제 뭐냐 농경사회도 적용돼서 토지 공유 이런 것들에도 적용됐다. 이런 이제 관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인제 삼장제를 보죠. 삼장제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종주 독고제라고 해서 그 당시 인제 있는데 이 종주 독고제는 유명한 호족들이 권력가가 그 자기 예속민들을 예속시키는 제도야. 그래서 단인호로 이렇게 해 놓고 호주는 당연히 그 지역의 지방 세력가 호족들이겠죠. 그리고 그 밑에 어 그 뭐냐 농민들을 묶어. 자신의 인제 유망 농민들 땅을 주면서 자기 땅을 좀 경제권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자기 밑으로 들어오게 해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요 호만 파악한 거지 그 밑에 있는 농민들 음호라고 하는 숨어 있는 호를 파악하지 못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땅을 지급하려면 백성들을 일단 국가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걸 삼장제 실시 배경이 됐던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황충에 대한 군주권의 지배를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 종주 독고지를 타파하고 호 밑에 있는 숨어 있는 유망 농민들에게 찾아내서 그들에게 땅을 지급하고 군사적 의무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거두려고 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잠깐만. 자, 내용을 이제 볼게요. 내용에 보면 이제 최말단계 뭐냐면 단위가 뭐냐면 인이야, 인. 최말단 그 단위예요. 3장제의 말단 단위가. 그래 갖고 인은 이제 5로 구성돼 있어요. 예. 5로. 예. 그래서 이제 인, 뭐 린이라고 하죠. 린. 예. 이렇게 주문 법칙이 적용돼서 이렇게 하는데 인이고 그다음에 5 린이 묶여서 만든 게 마을 리자는 리야, 리. 그리고 리가 인제 5개 모이면 5 리가 모이면 당이 돼요. 음.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행정구역을 3 개로 만들죠. 인, 리, 당. 그리고 각각의 행정구역의 이제 책임자를 임명하죠. 인장, 리장, 담장. 그래서 인제 자 여기 보면 이제 장이 3 개가 돼서 이걸 뭐라고 하냐 삼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삼장들이 가나안 내 호구들 누락지를 조사하고 유육 지발을 유육을 이제 징발한다. 아 그래서 토지 소유를 허황을 조사하고 종중지의 이제 함정 구조를 해체시키고 호구 누락지를 조사하고 의무를 인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호구를 파악한 뒤에 군전지에 최소한 토지를 확보해 주고 그 대가로 인제 토지를 지급했으니까 이제 받아내야겠죠. 조세와 요육 지발 을 담당한다. 조세 요육은 인제 보통 그 세역제라고 하죠. 근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역이라는 거는 세와 역을 먼저 걷는 제도라는 의미야. 그냥 일반적인 그 명사인데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세역제로 할게요. 그래서 세역제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기출문제도 언급을 했었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균존 농민 가운데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매년 이제 땅을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속 2속 그다음에 100 비단이죠. 101 필들 포 1 필. 네. 3배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을 내야 돼. 그리고 정남은 인제 뭘 하냐. 정남은 일정 기간 요육을 이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제 앞에서 얘기한 인제 삼장제와 이렇게 군전제 뒤에 나온 군전제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뭐냐 세역제가 삼위일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요걸 이제 얘기해서 이제 요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된 이런 제도를 위해서 운영된 그 체제를 균전 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균전제라는 토지 제도를 매개로 해 가지고 형성된 어떤 정치, 군사, 재정, 사회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균전 체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의인을 보면 삼장제를 이제 통해서 정확한 호구의 파악이 가능해졌고 그걸 통해서 균전제를 실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제 국가의 어떤 수직 기반을 강화시키고 향촌에 대한 군주권 지배를 강화시켰다. 요것도 좀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향초에 대한 국가 권력의 어떤 군주권의 어떤 지배가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체 군전제 내용을 볼게요. 요게 좀 설명이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요거는 제가 인제 제 교재에 가지고 이렇게 세역제가 여기 있네요. 세역제. 요거 외워 두시고 요거 지목 관련된 내용은 제 교재로 할게요. 예.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1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71 번입니다. 예.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